진짜 주변에 꼭 있잖아요.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맞다 이러시는 분들.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속 터질 때 있고 청취자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? 오늘은 바로 이런 뭐랄까 억지 대왕들과 좀 현명하게 소통하는 방법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왜 그러실까?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?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. 네, 이게 그냥 단순히 저 사람 고집 세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. 그 밑에 깔린 심리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제 관계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정말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걸까요? 그 이유가 뭘까요?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가 혹시 그 더닝크루거 효과, 이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정확히 보셨어요. 이게 쉽게 말하면 잘 모를수록 오히려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몰라서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죠. 아하, 그 옛날 말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, 그럼? 네네,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 아는 게 좀 부족하면 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는 능력,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죠. 네. 이게 좀 떨어지기 쉬워요.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좀 더 좁게 보고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연구들을 보면요. 자기랑 좀 비슷한 배경, 예를 들면 학연이라든지 지연, 이런 걸 가진 사람들하고만 주로 어울리면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더 어려워진대요. 진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면 내 생각이 맞네? 이렇게 되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런 거군요. 그렇죠. 네. 네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일단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. 이런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게 중요해요. 신호요? 네. 근데 그렇다고 막 대놓고 저는 팀장님 편이에요.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이상하죠. 네. 그렇죠. 오히려 좀 의심을 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일종의 대화의 마사지 같은 거예요. 대화의 마사지. 흥미로운 표현이네요. 네.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공통점을 찾아서 슬쩍 언급하면서 좀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. 예를 들면 저희 시계 모델이 같네요. 이런다거나 아니면 오늘 입으신 재킷 색깔 참 좋네요. 저도 그런 계열색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요. 어떤 논리적인 설득 이전에 일단 심리적인 벽을 좀 낮추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네. 어떤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살짝 건드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일종의 준비 운동 같은 거네요.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? 네. 또 다른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있는데요. 상대를 먼저 좀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. 인정해주고 시작한다. 네. 특히 그 사람이 좀 자신 있어 하는 다른 분야 있잖아요. 그걸 먼저 칭찬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평소에 옷 잘 입으시는 분이면 그 패션 감각을 먼저 와, 오늘 스타일 좋으신데요? 하고 칭찬한 다음에 업무 관련 조언을 구한다든지 직장이라면 팀장님께서 이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.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요.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. 그거 완전 선인정, 후주장 전략이네요. 상대방을 일단 좀 높여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확실히 내가 하려는 이야기도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그 상황에서 심리적인 승자 또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느끼면서 방어벽을 좀 낮추고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아하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한턱 문화 있잖아요.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. 그날 한턱 쏘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굳이 막 판 깨면서까지 자기 고집만 부리진 않게 된다는 거죠. 와, 진짜 일리가 있네요. 한턱 쏘는 사람이 주인공이다. 근데 여기서 또 진짜 흥미로운 점은 어떤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완전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데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또 의외로 되게 둥글둥글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. 정확히 보셨어요. 네.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대화할 때 자꾸 이렇게 패배잖아? 좀 조연 역할로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겠어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꼭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. 그 관계 그리고 그 상황의 맥락을 같이 봐야 해요.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면 어쩌면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정답은 하나다, 빨리 결론 내야 한다, 이런 분위기를 은연중에 강요하면서 이런 성향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회의 같은 거 할 때 누가 저는 의견 없습니다라거나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뭔가 좀 답답해하고 능력 없다고 보는 그런 문화가 만약 있다면요.
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억지대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. 와, 소통이라는 게 정말 상호작용이군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고집이 좀 세 보이는 상대와 잘 지내려면 첫째로 아주 사소한 공통점을 찾아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대화의 마사지. 둘째로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이나 잘하는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주면서 존중을 보여주고 선임정 후주장. 그리고 셋째로 상대방을 그 대화의 좀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혹시 내 태도나 말이 상대방의 그 방어벽을 더 높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스스로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요. 의견이 없는 건 좀 무능한 거 아니야? 답은 무조건 빨리 내야지 하는 그런 암묵적인 압박 같은 거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? 어쩌면 그런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점점 더 고집스럽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좀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